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기원전 약 2000년경 만주 지역에서 청동기가 전파되었다고 여겨지며 이것이 점차 시간을 지나면서 한반도 전체로 이 청동기 문화가 확산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요,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이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빗살 무늬의 토기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어떤 토기가 등장하냐라고 하면은 한 단계 더 발전된 민무늬 토기가 등장한다. 네,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청동으로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일반적인 농기구는 아직도 반달 돌로 만들어져서 이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달 돌칼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착각하기 쉬우신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인 걸 알고 계셔야 한다. 네,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의 동검인 것은 아주 당연한 부분이겠죠. 네,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요, 본격적인 무엇이 시작된다? 무엇이 시작될까요? 농경이 시작됩니다. 물론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농경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었던 데 반해서 청동기 시대 때는 농경만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고요. 이때부터 한반도 남부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 농경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 청동기 시대에는요, 특히 생산력이 증가하였고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때부터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한 빈부격차의 차이와 청동기의 발달로 인해서 정복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과정에서 힘을 확대하는 족장이나 군장 등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종교, 즉 제사의식을 주관하면서 이들의 권위를 높여가는 한편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국가는 어디다? 바로 어디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수립된 고조선이다.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요. 바로 계급이 나타나고 재정 일치에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 청동기 시기 초기에는 종교 의식을 주관하여 군장의 권위를 높였다면 고조선 시기에 와서는 이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한편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한 재정일치의 사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국가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조선이 처음에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경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까지 성장했는데 고조선에게도 위기가 오게 되고요. 이 시기 위만이 세력이 입국하면서 고조선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중개무역, 그러니까 즉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위만이 들어와서 왕위가 바뀌긴 하였지만 위만이 중국으로부터 신문물인 철기를 들고 오면서 굉장히 강성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중국의 한나라와 대립하면서 특히 한나라의 무식한 왕 무제가 침입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럼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졌던 고조선은 있었던 것,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고조선이 있었던 곳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톡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발굴되는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를 추측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비록 멸망하였지만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국가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자, 이 고조선이 멸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조선이 분해된 이후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생겼는데요. 위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도들 굉장히 잘 확인해 두시고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번 부여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제가 뭐 여러 반에서 설명했는데 8번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출도가 들어가고요.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여러 부족들이 연맹해서 이 부여를 이끌어 나갔다. 자, 부여에는 어떤 제천 행사가 있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암기법을 알려줄 거예요. 암기법을 알려준 반도 있었고 알려주지 않은 반도 있는데 꼭 각 나라의 제천 행사에 대해서는 1등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9번. 자, 9번은 사만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만은 정치적으로는 군장이 통치했으나 제사를 주관하는 누가 있었다?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 제사장은 소도라는 새로운 종교 신성 구역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조선에서 재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사만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발달했고요. 특히 벼난에서 뭐가 생산됐다? 우리나라에서 철이 생산되었고요. 이 철을 일본과 중국까지도 수출하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자, 그렇다면 10번에는 뭐가 들어간다?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네요. 10번에는 철이 생산되기도 하였다. 자, 11번. 그럼 동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동해에는 각 부족이 영역을 정해 다른 부족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책화라는 재미있는 풍습이 하나 있었고요. 이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니기도 하였다. 또한 옥조에서는 민며느리제라는 특이한 결혼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 여러 나라의 성장에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도, 각국의 위치와 선생님이 말해준 암기법, 즉 각 나라의 제천 행사의 명칭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는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주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언제든 과목별 질문방에 올려주시고요. 그것이 조금 부끄럽다면 제가 이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